제5강 불공정한 법률행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것은 또 다른 용어로는 폭리행위라고도 합니다. 일단 그 의에 나와 있는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훈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조문을 보니까 훈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다음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쭉 나와 있고요. 이런 게 다 갖춰지면 효과는 무효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제가 사선을 그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번 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을이 한번 돼가지고요. 이 부동산을 1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보니까 이 갑이라는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부동산은 시가가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4억이라는 겁니다. 4억. 그러면 아주 지금 부동산 매수 잘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공박, 이래서 급박한 공공 상태.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심한 경제적인 그 쪼들림, 곤궁 상태. 이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거를 1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뭐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갑인데 아주 지금 공박한 상태에 있어가지고요. 을한테 그냥 심하게 깎아가지고 1억 원에 팔았다. 이 계약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네,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는 게 바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겁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조금 이따 이제 판례를 보시면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이 조문 자체 104조를 우리 판례가 그대로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읽어보기 전에 핵심만 먼저 살펴보면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당사자와 관련된 요건, 당사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주관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1억 대 4억.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다 갖춰지게 되면 이제 무효가 된다라는 거. 그런데 조금 전에요. 여러분이 4억짜리 부동산 시가 4억을 1억 원에 샀다. 이거 우리 부동산 잘 산 거죠. 근데 얘가 궁박 상태에 있었다. 그러면 이 계약은 무효일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 부분은요. 이 친구가 공박한 상태에 있었다. 이걸 가지고 알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거를 이용하려는 의사. 그러니까 만약에 1억 원에 매수한 여러분 을이 이 친구가 경제적으로 몹시 쪼달리고 있다는 걸 알고서 그걸 이용해서 1억 원에 꿀꺽 이러게 되면 이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 폭리행위의 악의가 필요하다. 이제 이 부분이 일단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이야기하는 걸 쭉 살펴보면은요, 궁박이라는 것은 이제 다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몹시 쪼달릴 수도 있겠지만 정신적, 심리적인 것 이러한 것도 포함이 된다. 그다음에 경솔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판례가 따로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죠. 네, 그런 거를 경솔해 가지고 고려하지 않았다. 다음에 또는입니다. 또는이란 말은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즉 모두 갖춰질 필요는 없다. 이제 그 부분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 무경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무경험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회생활 해오면서 일반적인 그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특정 거래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례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안 해보신 분도 있다는 겁니다. 또 주식 거래 안 해본 사람도 있다는 거죠. 주식 거래 특정 영역에서 경험이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이 조문상에 무경험에 해당한다라고 해버리면 무효라고 해야 될 계약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무경험을 이야기한다. 그 부분 나와 있고 으로 인하여 이거는 알고 이용하여 폭행의 악의까지 필요하는 거고요. 다음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어떻습니까? 4억짜리, 1억짜리 비교를 해봐가지고 심하게 불균형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는 무효로 한다 했고요. 103조와 마찬가지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절대적 무효라고 하죠. 절대적 무효. 그래서 이걸로 감을 잡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요건에 나와가지고요. 제가 쭉 말씀드렸던 판례의 이야기를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 판례니까 그대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민법 104조에서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인 요건, 객관적으로 급부는 뭐냐면 준 겁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급부, give, 준 것, 반대급부, 받은 것. 그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다른 이름이 폭리행위라고 그랬죠.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또는이니까 모두 구비되어야 되는 요건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서의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공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는 경제적인 것 이걸 떠올릴 수 있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줄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주식 한 번도 팔고 사지 않았다. 부동산 거래 못 해봤다. 이게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하고 이제 나머지 여기는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한다.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 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죠. 이용 의사가 필요하다.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 그러면 성립하지 않는다.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고 이제 주관적인 요건 해가지고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나와 있죠.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네, 이 모든 부분 방금 우리가 봤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리을범 필수 판례죠. 필수 판례. 대리인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궁박, 경솔, 무경험 이거를 모두 한 사람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궁박, 경솔, 무경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민법 104조에 있죠. 그래서 궁박은 본인 기준. 궁박만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요건, 현저한 불균형 나와 있죠. 이 판례를 읽어보기 전에 먼저 확인하실 것은 앞부분은 당사자와 관련된 주관적인 요건,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인 요건.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당사자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보통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판례 보시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은 즉 준 것과 받은 것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이 친구 당사자에 따라서가 아니라 누구에 따라서 일반인의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가 아울러 고려돼야 하고 다시 나오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왜? 객관적인 요건이니까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야 한다.
그 밑에 현저한 불균형을 판정하는 시기는 언제냐? 원칙입니다. 사회질서 위반도 법률행위시죠. 다 법률행위시,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입증 책임이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표시를 해두시고요. 그 입증 책임 부분이 시험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 그래서 이 입증 책임, 그러면 우리가 요거 생각하셔야죠. 2강에서 공부했던 것. 무효 사유는 누가 입증한다? 무효 주장자가 입증한다. 주장자가 입증. 무효 주장자가.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매매계약 같으면 의리 사가지고요. 시가 4억짜리 요거를 1억 원에 팔게 됐다. 그냥 1억 원에 팔았다고 해서 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요건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효는 지금 누가 주장하겠습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갑이 이건 불공정한 법률이니까 무효다라고 주장하겠죠. 그러면 무효 사유는 무효 주장자. 여기서는 얘가 지금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얘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무효 사유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다. 주관적인 요건, 그 다음에 객관적인 요건 모두 다 이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된다. 다음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요건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처럼 4억, 1억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주관적인 요건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인정돼 버린다면 이것만 입증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주관적인 요건이 인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을 무효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래서 핵심 판례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공박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즉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고 해서 곧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거나 공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각각 이 역시도 무효 주장자가 입증을 하여야 한다. 나와 있고요. 효가 나와 있습니다. 선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다. 강추 안 된다. 반추 안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추인 안 된다. 그러므로 무효행위의 추인 인정 여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3번 추인은 안 되나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이 된다. 무효행위 전환은.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된다라는 거 이 부분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던 핵심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래서 이거는 평당 7천만 원짜리 매매계약이었는데 우리 판례가 이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7천만 원짜리 매매계약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를 적용을 해가지고요. 5천만 원짜리로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그 5천만 원짜리 매매계약으로서는 효력을 인정을 했다. 이건 이제 뒤에 무효행위 전환해서 다시 한번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인정을 한다.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된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여기는 가볍게 보시면 4번은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재소 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판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평당 7천만 원짜리로 무효였던 이 법률 행위를 우리 판례는 전환을 시켜가지고 5천만 원짜리 매매계약으로는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보면 이 평당 7천만 원짜리 매매계약에 특약사항이 어떻게 있었냐면요. 이 매매에 대해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즉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부재소 합의. 이게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붙이는 애들 폭리 취하려고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무효다라는 게 판례의 결론이 됩니다. 다음에 4번 마지막에
적용 범위 나와 있죠.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겁니다. 적용 범위. 그래서 그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당사자의 공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라다. 법률 행위. 계약 같은 거. 그런데 경매는요.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 딱 갖춰져 가지고 민사집행법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샀는데 시가의 차이가 많이 난다. 절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느냐 이걸 판단하려면 기브 앤 테이크, 준 것과 받은 것을 저울질을 해야 되는데 증여계약은 어떻습니까? 준 것만 있지 받은 것은 없죠. 그러므로 증여계약 여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증여와 경매 두 개는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 네,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